순국 제4장 가문의 이름을 위하여. 대감에게 사직서를 봉투채로 돌려보내고 난 왕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상소는 모두 전직 관료들이 올린 것이었고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왕은 앞으로는 전직 관료들이 언사라 하면서 올린 글의 대신을 협잡하는 내용이 있을 시는 절대 봉입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 왕명을 거역이라도 하듯이 전 정원, 정면수가 다시 대감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고 그것은 대감이 더 강력하게 사직을 청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대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나섰다. 전 정은 정면수가 올린 상소를 들어보면 신이 수성의 비석을 사사로이 파다가 조상의 무덤 앞에 세웠다고 했는데 신은 이에 대하여 놀라고 떨려서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처벌을 기다리는 죄인이나 이 문제는 진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을묘년에 조상의 무덤을 손질하려고 고 조심태 집안에서 비석을 하나 사면서 그것의 내력을 물어보았는데 조심태 말하기를 전에 임금께서 하사하신 것인데 살림이 넉넉지 못해 판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신은 마음이 편치 못해 사용하지 않고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 후 을축년에 신이 이부에 재직하면서 문서를 살펴보았더니 돌이 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 논하지 않고 돌을 권영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리를 불러 줄을 달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전 정원 정면수의 상소문에는 신이 사적으로 파다가 우뚝 세워놨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신으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모든 사실이 이러하며 그대로 둔 연조 또한 분명하오니 해부를 시켜 조사해 보시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하온데 신이 어찌 거짓을 말할 수 있으며 전하께 모든 것을 아뢰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신에 대하여 사람들의 비난이 뜻밖의 줄지어 나오고 있으니 신의 명예에 누를 입힌 것은 차치하고 전하의 밝은 조정에 허물을 끼치고 있어 죄가 더욱 가중되기만 합니다. 신의 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성상께서는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셔 조정을 밝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나는 지난번 비답에서 이미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다 말했다. 그런데 다시 사임을 청하는 글을 어찌하여 또다시 보냈단 말인가. 부족한 나는 높은 덕과 중한 명망을 지닌 경의 덕을 입고자 한 것이다. 경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 나라와 백성들을 편안케 해야 할 것이고 조정신료들과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 경이 매일 10번씩 상소를 올린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면수의 폐악한 상소문에서 죄를 날조하여 모함하는 짓거리, 놀랍고 망측한 행위는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미 처분을 내렸노라. 중한 채모를 지니고 넓은 도량을 지닌 경우로서는 응당 징벌과 장례를 명백히 구별하여 조정의 기율을 엄숙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거듭 사직을 청하는 것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뜻이 통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경은 당장 사임을 청하는 일을 중단하고 정동 집으로 돌아와 나라의 일에 전념하라. 물론 다른 대신들도 왕이 벼슬을 준다고 하여 덜컥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보통 겸양으로 적당히 사직을 청하다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이 겸양의 예법이었지만 대감은 왕의 지극하고 간절한 청을 계속 거절했다. 명의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탓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의 배후에는 당연히 대원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감은 왕이 부를 때 보내준 명소패를 승정원에 바치고 다시 양주로 떠나버렸다. 왕은 다시 대감을
파면한다는 정교를 내렸다가 다음날 다시 파직을 처리한다는 정교를 내렸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왕은 끝까지 대감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대감은 끝까지 사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경이 또 물러가 버리다니 이 얼마나 지나친 일인가. 명소패를 다시 봉하여 돌려보내니 경은 과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 제발. 영의정이 줄곧 고집을 부리는 것은 마치 나와 승부를 겨루기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인이 그토록 사정했건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공경하는 예는 공경하는 예로 대해주고 분의는 분의대로 해야 할 것이니 오늘 당장 영의정 이 유언을 파직하라. 전 영의정에 대한 어제의 처분은 다만 일의 사체를 보아 그렇게 한 것이다. 예우하는 도리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서용하라. 경이 다시 밖에 나가 머문 지도 며칠이 되었다. 다행히 묘당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려 했는데 다시 지체되었고 사람들의 심정이 안심하였다가 다시 맥이 풀리게 되었으니 나의 인사에 따른 정사는 벌써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경이 내 말을 듣고도 전혀 돌아서지 않으니 내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그러나 거듭 돈면하여 기어이 불러들일 것이다. 어제의 파직과 오늘의 서용에 대한 처분은 사체상 부득이한 것이었다. 원조의 진하도 며칠 남지 않은 탓에 좌의정과 우의정이 모두 입궐하여 명령에 응하고 있다. 경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지극한 계책을 생각하고 공경스럽게 도울 영민한 계책을 생각하여 즉시 양주를 떠나 도성으로 돌아오는 걸음을 멈추지 말라. 곧 해가 바뀌고 을해년을 맞았다. 새해가 되자 이제 막 첫돌을 지낸 원자에 대한 세자책봉이 거론되면서 왕이 올해 을해년이 태조대왕께서 탄강하신 지 9갑자가 돌아오는 해이니 원자를 이 해에 세자책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예조에서 세자의 정명길일을 을해년 1월 7일로 잡고 책례길일은 2월 18일로 잡아 조정에 보고했다. 세자 책봉 문제는 청나라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왕은 이유원 대감을 주청사로 임명했다. 주청사를 보필할 관리로는 김시연을, 부사 박주양을, 서장관으로 임현회를 서영관으로 임명했다. 왕은 다시 대감에게 책봉도감도제조라는 명예로운 직책을 내린 것이었다. 그러나 대감은 재상에서 이미 해임되었으니 그런 명예로운 직책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양했다. 신은 이미 상직에서 해임된 몸이니 홀가분하게 방랑하면서 여성을 보내고 싶을 따름입니다. 성명께서는 하루빨리 조적에서 신의 직명을 삭제하여 주시어 공벽한 시골에서 분수를 지키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나이다. 경사스러운 예식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책문을 짓고 장공인들을 격려하는 일들은 모두 경이 사양하기 어려운 임무이다. 그런데 지금 경에 올린 상소문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지금은 경이 비록 직책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 만물이 새로워지고 있으니 즉시 조정에 나와 과인에게 훌륭한 방도와 계책을 말해달라. 영중 추부사 이의원을 다시 재상직에 제배하라. 이번에 경을 원보에 다시 제수하는 나의 뜻이 어찌 우연한 생각이겠는가. 앞에서 잠시 사임을 허락한 것처럼 조처한 것은 특별히 예우하는 마음으로 경의 간절한 청을 무시하기 어려운 탓이었음을 알라. 내가 경을 의지하는 것은 지난 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으나 경이 수행해야 할 책임은 벼슬에 있을 때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써 경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정녕 나라의 계책을 백성들의 근심거리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노성한 경에게 도움을 받아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세자책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스승의 직임은 경이 있어야 갖추어지게 되니 경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즉시 일어나 과인과 함께 경사를 맡도록 하라. 마음을 펴서 유시를 하고 과인은 난간에 나가 기다리겠노라. 신은 전후 사정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의리로 보아 반드시 사임해야 했던 것은 연방, 청렴하고 곧은 것, 연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채차된 신을 거듭 제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은 전날의 죄인된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신은 전날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전날에 사임했던 벼슬을 오늘 다시 받을 수 있겠나이까?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며 사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임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 자가 세상에 나가 행세하거나 조정에 나갔다는 사람을 신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군신 간에 서로 의지하는 것은 충분히 사료되오나 명을 받들 길이 없으므로 숭엄을 무릅쓰고 상소를 올리니 신의 의정, 영의정의 직함을 어서 채차하시어 나라의 벼슬을 중시하옵시고 신에게는 사사로운 분수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경을 다시 상직에 제수한 것은 국사를 위해서 그리한 것이다. 경의 상소에 사임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임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라 했는데 경이 나라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찌하여 당일로 과인의 명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지금 책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세자사의 중책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경이 이를 마다하면 세자 책봉마저 허공을 헤맬 것이다. 그러니 경은 즉시 조정에 나와 과인의 뜻에 따르라. 왕은 대감에게 세자사라는 중책을 떠맡기고는 계속 조정에 나올 것을 독촉했다. 세자사야말로 재상 가운데 가장 덕망이 있는 대신을 뽑아 세우는 일이었고 왕은 세자책봉 문제를 대감에게 일림한 것이었다. 만약 나라와 왕실의 경사마저 끝까지 거절한다면 신하의 도리가 아닐 것이었다. 또 왕의 말대로 세자책봉 문제까지 외면하게 되면 정묘사직에 큰 죄인이 되는 일이었다. 대감은 그것만은 물리칠 수 없어 입궐하여 왕 앞에 엎드렸다. 오랜만에 전하를 배웁니다. 경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소. 동궁 책례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동궁의 건강은 평안하신지요? 잘 놀고 있소. 신이 오늘 세자사로 숙배하게 되니 경축하는 마음 한량없습니다. 오랫동안 세자사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경이 직임에 좀처럼 응해주지 않은 탓이었으니 다른 대신들보다 경의 마음은 각별할 것이오. 경의 고집 때문에 세자사 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늦어졌는지 생각해보라. 황궁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명을 받던 것은 경사로 인해 어쩔 수가 없는 탓입니다. 책례가 끝난 다음 정성을 다해 간절히 사직을 청해 올리면 그때는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부주한 것에 사임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임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경이 나라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사임을 청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오. 그건 그렇고 경이 세자사가 되었고 세자도 노상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하니 나오게 하여 서로 만나보도록 하시오. 왕의 명에 따라 내시가 서둘러 세자를 안고 왔다. 이제 막 첫돌이 지난 어린 세자가 대감 앞에 나타났다. 경에 한번 안아보시오. 벌써 예자, 임금이 될 만한 기품. 벌써 예자가 근엄합니다. 경이 앞으로 오랫동안 사석, 스승에 있으면서 잘 보도, 가르치는 일, 잘 보도하도록 하시오. 대감은 어쩔 수 없이 도제조로서 세자 책봉을 마치고 청나라 이홍장을 만나
책봉의 중임을 해결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사임을 청해 올려 결국 사임을 허락받고야 말았다. 왕과 대감의 줄다리기는 갑술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을해년 11월 20일 흥인군 이최응을 좌의정에서 영의정으로 임명하면서 비로소 끝이 난 것이었다. 왕은 30번도 넘게 대감을 불러들이는 글과 명소패를 보냈고 대감은 시골 감옥에 스스로 갇혀 석고대죄를 드리면서 모진 고생을 한 결과였다. 그동안 왕은 상소를 올린 자들의 속내를 훤히 알고 있는 탓에 결코 그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대감을 달래고 또 달래도 듣지 않자 2번이나 파직을 선고했고 한 번은 천왕군의 중도 부처를 명하면서 1년을 끌었지만 왕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감은 그렇게 대원군의 사람들인 전직 관료들로부터 3번 상소를 당했고 1년 동안 사직을 청하면서 고통스럽게 영의정직을 마무리하고 경진년 67세에 봉조하가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다. 그런데 정작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다시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해 신사년에 지방의 수구파 유생들이 김흥집이 일본에서 중국인 황준헌에게 받아온 조선 책략을 거론하며 다시 위정척사를 들고 나온 것이었다. 강원도 유생 흥제학이 상소를 올려 대감과 이흥장이 주고받은 편지를 거론하고 나섰다. 북양 대신 이흥장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대감과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신들이 삼가듣건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오륜, 오상의 법과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왕과 선성들이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어 만세 기준을 세운 것도 이것이고 후대의 임금과 후대의 현인들이 강구하고 밝혀서 후세에 전수할 것도 이것입니다. 대체로 서양의 학문이 원래 천리를 문랑케 하고 인륜을 멸하는 짓은 하늘이 노할 지경입니다. 서양의 문물은 태반이 음탕한 것을 조장하고 욕심을 이끌어 윤리를 망치고 사람의 정신이 천지와 통하는 것을 어지럽히니 귀로 들으면 내장이 뒤틀리고 눈으로 보면 창자가 뒤집히며 코로 냄새를 맡거나 입술에 대면 마음이 바뀌어 본성을 잃게 됩니다. 이는 독약을 먹고 갈증을 풀려고 하며 독초를 먹고 굶주림을 면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른바 황준헌의 책자를 가지고 와 전하에게 올리고 조정 반열에도 드러내놓았는데 만약 전하의 조정에서 집정하고 있는 재상들이 정당한 의견을 극력 견지하면서 엄하고 굳세게 범접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른바 왕명을 전대하는 사실이 어찌 버젓이 이 흉측한 말을 내놓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전하의 사신과 집정재상은 전하의 사신, 집정재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신복으로 구라파와 내통한 것이니 어찌 삼천리 우리의 강토가 오늘에 와서 개 돼지가 사는 것으로 되고 500년 공자와 주자의 예의가 오늘에 와서 더럽혀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전하께서는 영남의 이만손을 비롯하여 위정척사 상소를 올린 유생들을 잡아다가 형을 가하고 유배를 보냈으니 이런 처사를 보건대 전하를 어찌 간언에 따르는 성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처럼 전에 없던 지나친 조치를 취하고도 막연히 깨닫지 못한 것은 학문을 일삼지 않아 아는 것이 이치에 밟지 못하고 마음은 사심을 이기지 못하며 안일에 빠진 것을 달게 여기고 참소로 권하는 것을 즐기는 탓입니다. 전하께서 배우지 않는 것은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성충을 어지럽히는 재상을 비롯한 집정자들이 미련하고 이익만 즐기는 자들이라 전하의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게 되면 어진 사람을 등용할 것이고 간사한 그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므로 그것을 우려한 탓입니다.
홍제학의 상소는 조정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왕을 무지한 폭군으로 간주하면서 극에다 성종을 어지럽히는 재상을 잘못 등용한 탓으로 몰아붙인 것이나 감히 학문을 멀리하는 한심한 왕으로 몰아붙인 것은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신하가 왕을 몰아세우다 못해 왕과 정면 대결을 한다는 것은 곧 역적의 다름 아니었다. 상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홍제학에 이어 올라온 경기도 유생 신섭의 상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정척사파들은 개화를 물리치기 위해 복합상소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상소운동의 핵심 인물은 홍제학과 충청도 유생 강달선이었고 그들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왕을 폐위하기로 음모를 꾸몄다. 대원군이 서자 이재선을 왕위에 앉히려는 음모도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매한 사건이었다. 신섭의 상소 역시 서양을 오랑캐로 보고 서양에 대하여 털끝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거나 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매국노로 몰아붙이는 위정척사로 일관했다. 이유원 대감에 대해서는 홍제학보다 신섭이 훨씬 더 크게 공격 목표를 잡고 나왔다. 신섭의 상소도 북양 대신 이홍장과 대감이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성토한 내용이었다. 김응집이 들여온 책 조선책략과 이흥장의 말이 똑같은 것이니 김응집과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왕의 성충을 흐린 자가 곧 이유원 대감이라고 못을 박았다. 전 수신사 김홍집이 중국인에게 유혹되어 이른바 황준원이 지었다는 책을 경솔하게 가지고 와 감히 전하께 바쳤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북쪽에 러시아가 날뛴다는 것을 빙자하여 우리나라가 서쪽의 미국과 통상할 것을 재촉하며 이 교를 논하는 데서 우리 유교의 주자학설을 비유하기까지 했으니 이것이 무슨 짓이란 말입니까? 저 미국은 예수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통상 왕래를 하게 되면 사교에 물들게 될 것은 필연적이고 그것은 정원에다 범을 기르고 도적을 문 안에 들여놓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김홍집이 무슨 심보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독소에 중독되어 본심을 잃고 스스로 술책에 빠져 자각하지 못한 탓입니다. 따라서 그의 주상을 다스리고 그 책자는 엄하게 배척하여 사람들로부터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조화 이효는 큰 은혜를 후하게 입고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다른 누구보다도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로서 다른 나라와 내통한 죄를 스스로 짓고 이홍장과 더불어 번번이 서신을 왕래하였으니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홍장의 글을 빙자하여 미국과 통상을 체결할 수 있고 조차지를 각 항구에 허락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황준헌의 글이 실로 우리의 생각과 맞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황준헌이 조선책략에서 사교를 끌어다 비유한 것을 조금도 배척하지 않았으니 김응집과 암암리에 서로 결탁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되는 일입니다. 요행이 이흥장의 글과 황준원의 책은 똑같은 내용이며 이유원과 김응집은 분명히 안팎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장차 사람들의 눈과 귀를 미혹시키고 국시를 문란시키려는 것이니 이런 자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것부터 논하자면 그들은 모두 신이 말한 도적편의 사람들입니다. 전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무리들을 가까이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높이 우대하시는 것인지요. 그러면서 나라의 위엄을 높이고 나라의 기강을 떨치려 하다니요. 이 모든 것이 전하께서 환히 듣지 못하고 학문이 고명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탓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려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결단을 내리시어 간사한 자들을 물리치고 충직한 사람들을 등용하신다면 나라를 위험에서 구출하여 반석같이 다질 수 있을 것이며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감은 세자척봉 문제를 계기로 북양 대신 이흥장과 외교 문제에 대한 서신을 주고받았다. 황준원이 준 조선 책략에서도 서양과 조약을 맺을 것을 권했듯이 이흥장은 조선이 중국과 함께 서양과 관계를 맺어야 일본과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다고 권했다. 서양은 공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므로 함부로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다 조선 땅과 거리가 먼 탓에 침략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관계를 잘 맺어나간다면 힘들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대감은 이흥장의 공고를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양이 정말 공법을 중요시하는 나라인지를 여러 번 확인하는 편지를 보냈다. 국가의 중대 기밀이라 두 사람은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았고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척사파들은 비밀리에 주고받은 편지에는 분명 어떤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었다. 편지는 세자책봉 문제로 만나야 하는 우리 쪽에서 먼저 보냈고 이응장이 답장을 보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월경에 객이 도착하여 작년 섣달 보름에 보낸 해서 상대방 편지에 대한 높임말 해서는 잘 받았습니다. 외교 문제를 가지고 이득과 손실에 대해 구명하고 정세에 대한 분석을 되풀이해가면서 설명한 것은 충성스러운 시책과 커다란 계획으로서 감복하는 마음이 한량없습니다. 많은 연세 건강하게 지내시고 나란 일도 잘 처리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외적을 방어하는 조처가 모두 합당하니 매우 칭송하고 뜻을 받들게 됩니다. 일본은 최근 서양 제도를 숭상하여 허다한 것을 새로 만들면서 벌써 부강해질 방도를 얻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창고는 텅 비고 국채는 쌓이고 처처에서 말썽을 일으키면서 널리 땅을 개척하여 그런 비용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토가 서로 바라보이는 곳이 북쪽으로는 귀국, 조선이고 남쪽으로는 중국의 대만이니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귀국에 대해서도 장차 틈을 엿보아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으리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병력과 군량이 일본의 10배나 되기 때문에 스스로 견뎌낼 수 있으나 귀국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은밀히 무비를 닫고 군량도 마련하고 군사도 훈련시키는 동시에 방어를 튼튼히 하면서 기색을 나타내지 말고 그들을 잘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국은 이전부터 문화를 숭상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경제력은 대단히 약한 탓에 즉시 명령을 내려 신속히 도모한다 해도 짧은 시일에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일본이 서양 사람들을 널리 초빙해다가 해군과 육군의 병법을 훈련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대포와 군함을 귀국으로서는 대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에 서양 사람들이 귀국과 통상을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갔으니 그들의 마음은 종시 석연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뒤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와 결탁하여 개항에 대한 이득으로 서양을 유혹하거나 혹은 북쪽 러시아와 결탁하여 영토 확장에 대한 음모로 유인한다면 귀국은 고립되는 형세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귀국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을 한다는 사실이 벌써 그 시초를 연 것이니 다른 여러 나라도 반드시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일본도 이를 좋은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금은 독으로 독을 치고 적을 끌어 적을 제압하는 계책을 써서 이 기회에 서양의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을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겁을 내는 것은 서양입니다. 귀국의 힘만으로 일본을 제압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서양과 통상하면서 일본을 견제한다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침범을 받아 사태가 매우 위험했을 때 영국, 이탈리아 같은 여러 나라가 나서서 쟁론을 하자 비로소 러시아는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습니다. 그때 터키가
무언이었다면 러시아는 벌써 욕심을 채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벨기에와 덴마크도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자 함부로 침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강자와 약자가 서로 견제하면서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귀국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관계를 가진다면 일본만 견제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엿보는 것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의 때때로 관리들을 파견하여 서로 방문하고 정의를 맺어 사건마다 모두 협력하도록 조정한다면 일본을 견제하는 방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중국과 귀국은 한 집안이나 같으며 우리나라의 동삼성을 병풍처럼 막아주고 있으니 서로 순망치한처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국의 근심이 곧 우리 중국의 근심입니다. 그런 탓에 주제넘은 줄 알면서도 귀국을 위한 대책을 생각하여 진정으로 솔직하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디 귀국의 임금님에게 제 뜻을 올리시고 정신들을 널리 모아 심사원려 하시어 가부를 비밀리에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화친하고 조약도 맺고 통상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탓에 하는 일이지만 그들과의 접촉해서 부디 의심하는 속내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충언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규정한 이외의 다른 항구를 지적하여 개방해달라고 했고 우리는 어느 곳이나 중요한 지역인지라 2시간이 넘게 승강의를 한 뒤에 원산진으로 승낙해 주었습니다. 인천은 도성과 가까운 곳이라 끝까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니 불만을 품기는 했으나 교제가 파탄되지는 않았습니다. 올봄에 유구국, 오키나와에 있었던 나라, 유구국을 멸망시킨 것이라든지 요즘 대포와 군함을 연습한 일들은 이렇게 비밀리에 기별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면 눈과 귀를 막고 앉아있는 우리로서는 얻어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양 대신에 어진 덕으로 우리나라를 염려해 준 것은 오래전부터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위험이 닥치거나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 주실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독으로 독을 치고 적을 끌어 적을 제압하는 계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신 바를 소견이 암둔한 자이지만 어찌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북양 대신에 그런 서양 각국과 먼저 통상을 맺으면 일본이 견제될 것이며 일본이 견제되면 러시아가 틈을 엿보는 것도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쪽 모퉁이에 외따로 있으면서 옛 법을 지키고 문약함에 편안히 거처하며 나라 아니나 스스로 다스렸을 뿐 외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서양의 예수교는 오도, 그러니까 유교와 달라 이는 인간의 윤리를 그르치는 것으로 우리 백성들은 그것을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두려워하고 독화살처럼 피하고 귀신을 대하듯 멀리 배척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교에 물든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편을 판다든지 예수교를 퍼뜨린다 해도 약하고 순한 우리 백성들 힘으로는 성난 짐승처럼 덤벼드는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양 대신의 위험과 명망이 천하에 떨치고 개교와 책략이 내외의 정세에 들어맞아 저 거대한 러시아나 서양 나라들이나 일본도 진심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일본 사람들이 대만을 노린다고 하여도 해를 입을 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랫동안 북양 대신의 덕을 입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기에 든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공법은 이유 없이 남의 나라를 빼앗거나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같은 강국도 귀국에서 군대를 철수했고 터키를 위기에서 구해준 것으로 보아서는
공법이 믿을만 하기는 하나 혹시 우리나라가 남의 침략을 당하는 경우에도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규탄하여 나서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정책을 바꾸어 항구를 크게 열어 가까운 여러 나라들과 통상을 하고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들과 교제하고 거래를 하다가 결국 창고를 몽땅 털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산물이 변변치 못하고 물품의 질이 낮다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각국에서 멀리 무역을 하러 온다 해도 몇 집끼리 운영하는 시장에 불과해 천리 밖에서 온 큰 장사를 받아주기는 어려우니 주인이나 손님이나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함부로 중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가 새처럼 날아보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께서는 간절히 일러주고 우리로 하여 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하시나 형편이 허락치 않아 뜻을 받들어 시행하지 못하니 이는 어리석고 부족한 저의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여전합니다. 서양 나라들과 일본도 대신의 위험 아래서는 감히 방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신의 지도받기를 원하고 덕을 입기를 원합니다. 대감의 답글 편지에는 북양 대신 이흥장과 어떤 비밀스러운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란 단 한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흥장의 말을 믿지 못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글이었다. 감히 임금을 능멸하는 언사로 가득 찬 홍제합과 신섭의 상소문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에서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임금을 능멸한 그들을 엄벌할 것을 주장했다. 왕은 즉시 국청을 설치하라 명하여 그들을 엄히 취재한 후 모두 유배에 처했다. 그런데 홍제학, 신섭 등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3사에서 연명으로 상소를 올린 관료들은 대감에게도 벌을 줘야 한다 주장하고 나섰다. 대감은 신섭의 상소문을 보고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문에 신섭이 제기한 이홍장과 주고받은 편지와 김흥집이 들여온 조선 책략에 대하여 소명하기에 급급했을 뿐 왕을 능멸한 홍제학과 신섭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3사의 연명자들은 대감이 자신의 명예가 왕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데 오로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또 그들에게 엄벌을 내리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대감은 오로지 자신만을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상소는 갈수록 거세어지고 왕이 아무리 대감의 심중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3사의 연명 상소를 당해낼 방법이 없었다. 왕은 대감을 충청도 지방으로 유배 보내라고 명했다. 그러자 3사에서 다시 들고 일어나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밀고 나갔다. 왕은 하는 수 없이 거제도 유배령을 내렸다. 대감은 뜬금없이 67세 노구의 몸으로 남도의 머나먼 섬 거제도로 유배를 떠났다. 왕이 대감을 결국 유배 보낸 것은 3사의 연명을 거부할 수 없는 탓이었다. 한여름에 유배를 떠나 섬에서 겨울을 맞았을 때 왕은 본의 아니게 대감을 유배 보내놓고 눈물을 흘리며 노심초사 걱정을 하던 끝에 그해 12월에 석방령을 내렸다. 그런데 의금부에서 인사교체 문제로 당장 거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자 왕은 즉시 거행하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도 일이 늦어지자 왕은 새로 제수한 대간을 불러 다른 업무를 미루고 즉시 일을 처리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대감은 이모년 1월에 유배에서 돌아왔다. 유배살이 5개월 만이었으니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그렇더라도 나이 7순을 눈앞에 둔 몸이었고 또 1년 동안 석고대죄를 들이면서 지쳐버린 몸은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대감이 유배지에서 돌아와 노독을 풀 시간도 없이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장호원으로 피한 왕비가 청군을 청하여 나는 평정했으나 일본이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은 이모군란 때문에 일본 공사관과 일본 거류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군대를 이끌고 와 조약을 종용한 것이었다. 왕은 대감을 전권 대신으로 내세워 일본 공사 하나부사와 채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했다. 경을 유배지에서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누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더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소신보다 훌륭한 대신들입니다. 그들은 하야시 공사와 만나는 일을 꺼려 경에게 미루고 회피했는데 훌륭하다니. 그것은 겸양이었을 것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조약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심산이었소. 왕의 말대로 신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본 공사 하나부사와 마주하기를 꺼렸다. 무엇보다도 잔뜩 벼르고 있는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조정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경륜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영부사 이유원 대감이 적격인 줄 압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대감을 거론했고 왕은 힘든 일에 나서준 대감에게 고마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4장 끝이고 다음에 5장을 읽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